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도내 접경 지역 지원책은 5개 분야 20개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발전 체계 구축, 군 장병 우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지역 주민 생업 지원,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 문화자원 조성이 5개 분야입니다. 20개 세부 사업은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과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관광 확대,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등입니다. 이 중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핵심 사업은 상생협의체 구성사업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사업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상생협의체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핵심이고 법 개정 작업은 국회와의 의견 조율이 핵심인데 아직 정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 결과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지사님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실제 협의체 주관은 아마 차관님 주재로 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지금 마무리된 게 있고요. 하지만 개최 시기와 기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습니다. 특별법 개정 작업의 경우에는 법 조문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군 장병 이용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은 참 괜찮은 정책이지만 정작 군부대가 없어지는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그 100%의 답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해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도내 접경지역. 새롭게 마련된 지원 대책이 지방 소멸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이들 지역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군부대 해체에 따른 접경 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문순 화천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오는 10월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비롯해 27사단 해체 결정으로 휴업과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 물자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긁어내 송진을 채취했던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의 소나무 숲에 아픈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이 100여 년 된 노송들로 이루어진 강릉시 초당동의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껍질마다 V자 모양의 흠집이 보입니다. 길이가 1m 가까이 돼 보일 정도로 제법 큽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다른 소나무 숲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커다란 생채기가 소나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상처의 흔적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항공연료 조달을 위해 이처럼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긁어내 송진을 뽑아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1933년부터 10년간 9,500여 톤의 송진을 강제로 채취했고 피해 소나무만 5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피해 소나무의 분포 지역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에 달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과 옥계면을 비롯해 삼척 준경묘와 설악산 울산바위, 평창 남산 등 모두 소나무가 밀집한 곳입니다. 다행히 자연재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생존한 피해목들은 큰 이상 없이 긴 세월을 잘 버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건강성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다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나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진 채취 피해목의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가치를 남기고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최근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역시 투자 유치 조례에 따라 투자 보조금이나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동점 산업단지입니다. 10월 말 준공 예정인데 미리 분양받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는 건립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남은 16피지에 대한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투자 보조금 30%, 부지 매입 보조금 50%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 지역에만 지원되는 그 보조금을 그 본사 이전 보조금이나 그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폐광기금 지원에 힘입어 삼척과 정선의 농공단지 상당수도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릉은 과학 일반 산업단지가 88%까지 분양률이 치솟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도 61%까지 뛰었습니다. 강릉시는 유치 업종도 완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나 일정 이상의 어떤 고용을 하면 토지를 이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양양군도 농공단지 2곳에 폐수 처리 부담금을 6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늘어날수록 지역 경제 유발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동해시나 고성군, 삼척시 등은 새로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판로 확대나 업체 홍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에 위치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보에 심혈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접 시군의 경우 서로 차별화된 산업 분야를 나눠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서 진행될 도내 기관들의 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지방기상청이 7일에 가장 먼저 감사 일정이 잡혔고 원주지방환경청은 10일,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대학교, 강원대병원, 강원도교육청, 해군 일함대 사령부 현장시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또 강원랜드와 대한서탕공사,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5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돼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청 등은 11월 1일, 국가정보원 등 국회정보위원회 감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여름 일수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기상청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를 포함해 최근 9년간 여름의 평균 시작일이 1970년대보다 16일 빨라졌고 종료일은 7일이 늦어져 40여 년 동안 여름이 23일이나 길어졌습니다. 특히 춘천의 경우 올해 5월 24일 폭염이 처음 나타나 관측일에 가장 빨랐고 같은 날 밤 강원도의 일 최저 기온이 26.6도로 관측일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총력 방어 태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서 돼지 170마리를 수매해 도태시켰습니다. 또 군부대 제독 차량, 시군 소독 차량 등 차량 116대를 투입해 3중 차단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가 중 발생 농장 역학 관련 문제로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농장은 모두 74곳이 해당됩니다. 최북단 동해 북방어장이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개방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북방어장 개방을 앞두고 조업 중 어선 월선과 피랍, 조업 규정 준수 등의 역할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 연한 5에서 35해리 구역에 있는 동해 북방어장은 총 면적 204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에는 808척의 접경 해역 여선들이 조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전국 국유림 명품숲 35개 가운데 29%가 강원도 내에 있으며 이들 명품숲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과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그리고 양구 DMZ 펀치볼숲 등 모두 10개소가 국유림 명품숲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들 명품숲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와 수종,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에 등록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다음 달 25일까지 강원도 미래인재 선발을 위한 지원서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본인이나 친권자 중 도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거주 경력이 있는 출향도민으로 체육과 문화, 과학, 인문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학생입니다. 미래 인재로 선발되면 7년 동안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은 전국 최초의 유일한 인재 육성 사업으로 사격의 진종호,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이 최근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문화재 관광 자원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생생문화재 사업, 그리고 향교서원 활용 사업, 또 전통산사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 생생문화재 사업은 강원도 기념물 제21호인 장정공 신숭겸 묘역의 가치를 활용해 장군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며 향교서원 활용 사업의 경우 향교의 가치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도내 6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올해 4월 이후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405그루에 달하고 6,0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고사목은 제거하고 210헥타르의 산림에서 예방주사를 놓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조사를 거쳐 설계를 발주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 도심의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도심 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바람길 녹지축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 동래면 동래 대룡공원과 교동 도시숲, 거두교에서 태백교 사이, 석사 사거리에서 강원대 동문 사이 등 16곳에 14,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2050년까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나무 1억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비기면서 K리그 4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원큐 K리그1 32라운드에서 전반 22분 강지훈의 첫 골에 이어 이영재의 추가골로 승기를 이어갔지만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승점 1점 차로 대구FC에 내줬던 4위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5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강원은 오는 10월 2일 울산전에 이어 6일 상주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 등 전국 3곳에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지는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곳으로 앞으로 7개월 동안 정부는 이곳에서 드론 제작이나 활용 기술 개발에 관련해 집중 지원합니다. 국통부는 이달까지 영월 등 3곳에 드론 이착륙장과 비행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세우고 드론 업체들이 전문 장비를 지원받아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드론 시험장 시범 운영은 국가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시범 운영 결과를 거쳐 내년에 드론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에 걸쳐 도내 공무원 10명이 성매매 범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공무원 10명이 성매매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